안녕하십니까, 강경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어로는 스펀지라고 부르죠. 다이빙을 하면서 많이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스펀지 산호, 이렇게요. 근데 저는 이 스펀지라는 것이, 이 생물이 산호하고는 다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하던 차에 한번 신나게 검색을 해서 제가 얻은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해외 다이빙, 특히 열대지방 가보면 이 스펀지는 하나의 큰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같이 다이빙 다니는 친구 중에서 그 피아니스트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 다른 어떤 것보다 스펀지를 보고 나와서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한 군데 많이 모여 있다든지 크다든지. 그래서 이제 다이빙 하다가 만약에 그분이나 저나 이런 장면요, 이렇게 스펀지가 이렇게 산란을 하고 있는 아마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아마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스펀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세미로 쓰고 있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펀지가 있죠. 그거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있는, 즉 바다의 스펀지의 특징,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어디가 더 많이 있는지, 서식지, 분포, 뭘 먹고 사는지, 무엇이 스펀지를 먹는지, 그 다음에 인간과 이 스펀지의 관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오늘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플라스틱 스펀지입니다. 우리 여기다가 퐁퐁 같은 거 묻혀가지고 설거지하고 이걸로 몸을 닦고 이런 분도 계시죠. 깜짝 놀란 것이 이 스펀지를 가지고 여성의 템폰을 만든다는 것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자연 해면을 채취해가지고 스펀지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라고 하는 이름, 이 수세미의 스펀지라는 이름이 원래 플라스틱 스펀지가 나온 게 아니고, 해양에서 크는 동물 중에 스펀지라고 하는 동물을 인간들이 이렇게 이 용도로 지금까지 사용을 쭉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이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해양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문제가 되니까 거기 대응해서 아마 1940년대인가 그때 처음으로 이 플라스틱 스펀지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이 스펀지를 인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배양, 그걸 키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는 다른 것보다 가만히 서서 커나가니까요, 마치 식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한번 자리를 잡은 그곳에 어떤 끈적끈적한 액체로 붙어서 거기서 커나가지 얘들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이 스펀지가 한 6,000종 이상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해양이 대부분의 서식지지만 민물 호수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약 3.4m까지 커져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무게는 제일 큰 게 9kg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 보이지만 막상 그것을 채취해서 무게를 달아보면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크기가 한 1cm 조금 넘는 것부터 무게는 그냥 정말 몇 그램 나가는 종류까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이 스펀지의 수명은 23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몇 년이나 살죠? 사실 인간이 짧은 뭐 길게 우리가 100년이라고 합시다. 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지구를 지켜오는 그 환경을 많이 파괴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스펀지는 주로 뭐 동물성으로 봅니다. 플랑크톤, 그 다음에 그 물에 떠다니는 어떤 작은 그런 음식을 그 구멍으로 빨아당겨서 먹고 또 다시 그 큰 구멍으로 내뱉는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현재 개체는 사실은 미상인데 뭐 아직은 이 스펀지가 그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생물은 아닌 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뭐 저희 동네 말로 이 널려 있는 게 스펀지죠. 이런 그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좀 당황한 게 이것도 스펀지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했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스펀지는 스퀘질 스펀지가 있고요, 그 혼이 뿔이 나 있는 종류가 있고요, 투명한 거, 그 다음에 도저히 이 분류가 안 되는 종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스퀘질로 구성되어 있는 종류를 보면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죠.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그 따서 그냥 바로 스펀지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정말 그 설거지하는 스펀지처럼 생겼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놈 어때요? 실제로 이거도 스펀지입니다. 또 제일 저희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는 또 사진의 주제가 되는 종류도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위에서 밑에서 각도를 줘가면서 여러 가지를 찍고 그 프론트 라이팅, 백 라이팅 해서 효과를 내면 사진을 좋은 걸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류는 그 뿔 호니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종류요. 지금 이 항아리,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항아리 산호라고 하는 이 스펀지인데 산호가 아닙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호니 스펀지라 그러고요. 그 헥사틸렐리다라고 하는 이건 좀 투명하다는 뜻에서 유리라는 글래스 스펀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아주 하얗게 예쁘죠. 더 심하게 예쁜 것이 이런 종류가 아닐까 합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요. 그 글래스 스펀지에 이렇게 깨가 붙어 있는 예쁜 사진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바닥에 어떤 껍질을 세워 놓은 것 같이 서식하는 이런 종류를 호모스클레로몰파라고 하는 엄청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많이 보는 스펀지는 맞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을 해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구멍이 있고 나가는 구멍이 있고, 이것도 뭐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요. 요거는 참 색깔이 예쁩니다. 저는 이 사진을 아주 마음에 들게 봤습니다. 이렇게 참 자연의 색깔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도 이 여러 가지 스펀지 종류 중에서 그 분류가 잘 되지 않은 종류를 포리페라 인설테세디스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붙여놨고, 이건 뭐 저희들 국어사전에서는 심지어 제가 해양 생물의 뭐 사전이라고 할까? 거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중에서 한번 많이 찾아보시죠. 그래서 이 스펀지는 그 서식지가 세계 어디나 있고요. 바닷물과 민물에 다 있고요. 모든 수심에서 자라고요. 이것들은 바위나 산호나 조개 껍질, 해양 유기체 등의 그냥 그 껍데기에 붙어가지고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박사 크랩 같은 경우에 보면 스폰지 크랩도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 아네모네를 꺾어서 들고 다니는 것부터 덩어리에 아네모네를 붙이고 다니는 놈부터 해면을 붙이고 다니는 놈까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요. 그 해면은 박테리아 유기물 등을 그 몸 밖에 있는 구멍에서 안으로 빨아당겨서 안에서 플라질룸이라고 하는 편모를 이용해서 이놈들을 잡아먹고요. 나가는 배출물을 오스쿨룸, 복수로는 오스쿨라 이렇게 부릅니다. 입은 오스티움이라고 하고요. 복수로는 오스티아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들 그 의학 공부하면 이런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이리 빨아당겨서 이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음 그 다이빙 가서는 이 구멍으로 그 염색 저희들이 식성 색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주위에 뿌리면 한 10초 정도 지나면 그것들이 안으로 흡수돼서 이 입으로 쭉 빠져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 실제로 그걸 한번 촬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생식과 번식입니다. 이게 재밌고요. 특히 사진 찍는 사람들이나 비디오 찍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진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 해면은 실제로 유성생식, 무성생식을 다 합니다. 유성생식은 지 혼자서 알도 만들어내고 지 혼자서 정충을 배출해서 저거가 붙어가지고 다음 개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알만 배출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놈이 또 정충을 생산해냅니다. 보면 조금 달라요. 지금 이것이 그 유튜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면이 방정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소리를 줄여서 그런데요. 이것이 알입니다. 암컷이 내는. 참 신비로운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수컷은 방정할 때 마치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해서 그 두 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35년 다이빙을 하면서 한 해 더 했네요. 36년을 하면서 이것을 제가 아직 필름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컷이 방정을 하는데 마치 안개꽃이 피어오르듯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노란 해면이 이렇게 방정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건 사실 아까 그 비디오에서 캡처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해면은 생식이 되면 물의 흐름을 타고 이게 해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충이 되면 이게 밖으로 다시 나와서 자기가 어디 붙어 살지 어떤 그런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러고는
장장 2300년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유성생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잘려나간 부위에 마치 가지치기를 했는데 거기에 다시 자라나듯이 이 버딩, 발화로 해면이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이 이 사진보다 다음 거 보면 바로 나오겠네요. 이 옆에 있는 요놈들요. 요런 것들은 그 어떤 유성생식에 의해서 자란 게 아니고 스스로 발화를 통해서 다시 하나의 개체로 자라나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바다에 들어가 보면 이 해면 옆에 새끼들이 쫙 자라는데 그런 것들이 몸하고 붙어 있으면 소위 말해서 버딩, 발화 있는 거고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별도로 유성생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체가 자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해면이 위협을 받고 있느냐? 별로입니다. 이게 그 해면 자체가 워낙 맛이 없어서 별로 이 해면을 먹는 생물이 없어요. 근데 이 거북이가 먹습니다. 거북이는 안 먹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갯맹숭 달팽이가 이 해면을 먹습니다. 이 거북이가 해면 뜯어먹고 있는 장면이고요. 갯맹숭 달팽이는 그 해면을 먹고 그 해면 속에 들어있는 독을 자기의 독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짓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해면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수세미를 우리가 부르는 해면이라는 이름은 실제로는 바다 해면에서 가져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장장 기원전 8세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8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해면을 뜯어가지고 목욕하는데, 설거지하는데, 청소하는데 사용을 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84년, 332년을 살았죠.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역시 해면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압축이 잘 돼야 되고 잘 짜져야 되고 그러면서 손에 이렇게 엉켜 붙는 종류가 아닌 게 제일 좋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해면은 1940년대부터 생산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그 세계의 거의 많은 그 나라의 해변에서 우리나라가 그 고기를 양식하듯이 이 해면을 양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한 해면을 뜯어서 그 말려서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의외였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잠깐 키워볼게요. 이렇게 이게 실제 그 바다 해면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이런 가격으로 지금도 이베이, 그 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데서 이게 상품으로 나와서 팔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11번가에도 이걸 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바다 스펀지를 이용한 그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템폰으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죠? 하여튼 64,000원, 뭐 48,000원 이렇게 팔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이게 어디였지? 네. 아주 멋진 해면 덩어리고 저 위에 저희 사장님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이 해면의 윗부분만 찍어 봤습니다. 이게 스피큘이라고 해서 뼈뼈 좀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물고기들이 이걸 먹어서 소화를 잘 못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짐승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수중 사진을 찍을 때 거의 모델을 넣어서 찍습니다. 이게 바다만 찍는 것보다는 바다 속에 인간이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도 잘 모르는 것을 열심히 서치해 가지고 해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같이 한번 다이빙하면서 이런 그 멋진 해면의 방정방사 장면을 같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